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코인 가격이 다시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코인 가격 조금 하락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작년 2020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올라가고, 또 며칠 상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약간의 사실 조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 어저께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 중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구나. 근데 제가 보기는 시선에서는 이 정도 하락했으면 그냥 애교 수준이다.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간다. 왜냐면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라고 이제 전 궁극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9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이 1000달러를 돌파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시그널을 사실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앞서서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가슴들 있죠. 새가슴들. 조금만 떨어져도 벌벌 떠시는 분들 있죠. 일상생활에, 뭐 본인이 하는 사업에. 이런 사람들은 코인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던 거 그냥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을 그냥 가면 되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코인 투자하면 안 돼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돈 넣으면은 이게 10배가 돼서 불어날 거야. 시간도 안 보내고 아무 뭐 그런 리스크도 없이 그냥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시던 직장 생활, 그냥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냥 직장 생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착각이라니까요. 그리고 언제 가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는 계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분이 근데 대출이 되게 많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거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코인 투자 자체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는 특히나 무리한 투자는 되게 금물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되게 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방금 샀는데 10% 정도 마이너스 하락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하면서 코인을 매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제가 1000부터 시작했거든요. 1000만 원부터 그냥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이란 돈이 저한테는 그때 그 순간에, 2016년 그 순간에 사라져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거기다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찰병을 보내놓고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돈을 한 4, 5천 정도 더 거기다가 박았었죠. 그렇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뭐 지금 현재 박스권 장세, 알고 보면 사실 이게 폭락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이라고밖에 안 보이고,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이제 슬슬 알트코인들을 이끌고 가면서 로우캡 마켓까지 점진적으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들캡하고 라지캡에서 이득 실현한 거를 로우캡에다가 어저께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어저께 누가 트윗에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코인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익절을 해야 하는 그 구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면, 이더리움이,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였을 때 이더리움이 1400달러였을 때, 그러니까 예전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34,800달러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요거보단 떨어져 있지만 대략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좀 전고까지 갔었을 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3,000달러다. 3,000달러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만 달러일 때 1,400달러. 그러면 비트코인이 34,800달러일 때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330만 원 정도요. 지금 환율로 했을 때는 한 320, 한 뭐 7,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저는 요 정도까지, 아마 어저께 이더리움 올라가는 거, 그저께 이더리움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충분히 이거는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장세, 약간의 조정장세 있지만
이 친구도 진폭을 그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할 거라는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차티스트가 제가 이제 본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딥으로 떨어졌을 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어저께 매수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밑꼬리가 말린 거죠. 그분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지금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진폭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2월 8일날 CME 선물 시장이 이제 런칭이 되잖아요. 그럼 아마도 2021년에는 볼륨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상승 시그널은 사실 알트코인 시장의 부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사실은 좀 큰 관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주민등록 인구 사상 첫 감소, 출생이 27만 명인데 사망자가 30만 명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들어갔다. 작년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이게 그 태동을 하고 이게 발생된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도박성, 뭐 시세를 이용해서 뭐 정부가 여기서 세수 창출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중앙 정부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경제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세수 창출을 어디서 하냐. 그래서 사실 구현해낸 게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디지털로 이동 중이다.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건 숙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실 분 있겠지만 이게 키포인이에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에서 뭐 자동차가 됐든 뭐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됐건 소비재가 됐건 그 파이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물리적인 경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쓰여지고 다 대출 시장,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디파이 개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탄생을 한 게 사실 디지털 세상, VR 관련해서, 버추얼 커런시, 게임 산업 관련해서 그쪽으로 몰려가게 슬슬 저는 준비 작업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달러 지수 보시면 89.498로 9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2023년까지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그거는 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분명히 지표가 나올 거고, 어쨌건 달러의 값어치, 돈의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비단 달러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S&P 500 지수에 관해서 이제 예측을 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 말기까지 S&P 500 지수가 이만큼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죠. 그래서 지금이 버블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건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죠. 뭐 이런 걸 추종하냐 저런 걸 추종하냐. 팬데믹 사태가 창궐하는데 여기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세계관에서 규제안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지금 망가뜨리면 다시 추스려서 상승시키기에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부에서 과연 세수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가상자산 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이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던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팬데믹이 이제 창궐해서 폐쇄된 어떤 그 사회경제가 계속 구현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이것마저 만약에 지금 현재 붕괴를 하면 정부에서 세금 가져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올라간다고 해도 부동산 올라가면 당연히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그거에 맞춰서 올려놓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동산도 올려놓은 거잖아요.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뭐 거품이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호주머니를 불려놓는 거는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떨구기 위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선택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체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에 그냥 전체를 다 전량 현금화해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 저같이 더 갈 거다. 그리고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거하게 갈 거다.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달러 하락기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또다시 약간의 상승이 있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호라이젠 홀딩 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호라이젠을 홀딩하고 있는 외국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죠. 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상황이 2년간의 박스권 장세에서 돌파할 수 있는 찬스가 드디어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 장세에서 호라이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쪽에 상당히 위쪽에 한번 비트코인 마켓에서 걸어 두시고 비트코인을 이번 시즌에 알트코인 시즌에 좀 많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비트코인을 아마 되게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는 호라이젠 코인이 있는데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 중에 유일하게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까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미국 국세청 전 수사국장이 암호화폐 과세 교육에서 집행 단계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많은 분들은 아마 나 세금 내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 체계와 규제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권에 있는 여태까지 투자를 안 했던 기관 투자가들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규제안이 생겼거든. 규제안이 생겨야 과세안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빠져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아마 나중에 뒤통수를 본인들이 맞고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미국 세무당국의 암호화폐 과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 전 수사국장은 당국의 암호화폐 과세 조치가 과세 방안을 교육하는 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는 거고, 한 달 가면서 한 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아마 2021년에는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이런 거에 관한 거랑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도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마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말이 되게 많아요. XRP에 관한 얘기, 소송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익명성 코인에 관한 얘기. 되게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코인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또 그리고 또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CEO인 베리 실버트는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글 서칭해서 이분의 견해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XRP에 관해서 일관된 견해. 개인들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 일주일 후엔 다르게 말할 수 있어. 왜? 개인이니까. 근데 저는 코인 투자를 하건 아니면 사업을 하건 그게 뭐가 됐건 사람 관계를 만나건 일관된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른쪽이고 내일은 왼쪽이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를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덕목이 뭐냐면 일관된 견해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주구장창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제 성격이기도 하고 원래 타고난.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관련돼 있는 이 코인베이스나 베리실버트가 주구장창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XRP도 본인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예, G캐시도 본인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결과가 뭐 뻔히 긍정적으로 나올 건 뻔한 뭐 이치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 20%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다시 제자리 간 것도 있고 20% 하락해서 10% 정도 20% 하락했다 10% 정도 다시 반등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되게 극심한 장세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뭐랄까 계속 겪으시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 20% 하락한 것 같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나 비트코인 샀는데 이거 하락해 버렸네. 그냥 그걸 보지 마시고 나는 비트코인 어저께 3천만 원 주고 뭐 3천 몇백 주고 샀는데 나중에 5억 주고 팔아야지. 그냥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게 뭐 쉽진 않으시겠지만, 자,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구했다. 사람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자가, 엔지니어가 플레이어 네트워크 개발에 참여를 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딥바이하고 관련돼 있어요. 딥바이하고 중점적으로 관련돼 있고, XRP가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과연 뭘 할지, 그게 저는 이제 궁금하네요. 쟤는 이게 거래 중지가 되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를 더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투자하고 홀딩하고 있을 때 더 쫄깃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몇십만 원 안 할 때 급등락을 반복하고 사라질 수도 있을 때 홀딩하면서 쫄깃했던 심정을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끝났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죠. 수익을 내고 못하고는 뭐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USDT, 자, 이거는 쉘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밑꼬리가 말리면서 쭉 말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상승을 하건 뭐 하락을 하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권이거든요. 거대한 박스권. 이런 장세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우상향을 다시 한번 36,000달러 때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 근데 어쨌건 알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5가지 코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를 3.0%에서 2.5%로 낮춰준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개인들이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들이 88%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자자예요. 전 세계 마켓이 환율이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금은 시장이 어떻게 되고,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오일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맡긴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관 투자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가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그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가예요. 이 수수료를 주고 3.0%, 2.5%나 되는 수수료를 주고, 자 보세요. 이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는 정해졌고, 기관 투자가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전문가면 여기다가 돈을 왜 맡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3.0%에서 2.5%면 어마어마한 수수료예요. 웬만한 펀드에 인덱스에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아마 수수료가 훨씬 셀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겼다는 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코인들이 들어있냐, 그게 사실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코인이 왜 안 가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간 이상은 간다니까요. 중간 이상. 그리고 특히나 진짜 5년의 관점을 보면 살아남을 코인들의 대표적인 히스토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아마 되게 많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5년 동안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저께 좀 하락을 했었는데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고인물들은 웃고 있는데 고인물들은 야 요거 애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규 투자자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세상 망한 거 같이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새가슴들 있죠. 새가슴들. 예, 자기 돈 뭐 조금 사라지면 막 그러신 분들은 그냥 투자를 하지 말라니까요. 예, 가상자산 시장은 그냥 새가슴들이 와가지고 뭐 짤짤이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 본인이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예? 뭐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간에 되게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 뭐 여기 총량에 관해서 XRP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팔지 않더라도 이 가격이 내려가면 총액은 떨어져요. 그러면 바이빗의 알고리즘은 이 코인을 팔았다고 측정이 돼서 거기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샀다라고 그게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거기 그 표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총액은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바뀜, 판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포트폴리오에 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XRP 선동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마지막에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하다못해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는 지캐시나 호라이젠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자 과거로 되돌아가서 2016년에 비트코인이 45만 원이라고 딱 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저는 2015년도부터 사실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50만 원밖에 안 했었어. 2015년 그때 12월 달에는. 근데 2016년도 2월 달부터는 제가 1,000만 원씩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5천을 더 거기다 4,700을 더 넣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로 가면은 코인 가격이 그때 가면은 투자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코인 가격이 여기 있는 것도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서 주저주저 하니까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듯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상승했으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갖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XRP 특히나 뭐 지캐시 요런 코인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도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대중이니까. 그리고 전 나스닥 회장이 글렌 허친슨, 리플,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예측 2018년 1월 22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글렌 허친슨에 관해서 연방준비은행하고 엮여 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XRP 수량을 좀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예요. 전 나스닥 회장이란 사람이에요.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자문가였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 매거진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소송이 부정적으로 끝나서 XRP가 상폐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이분도 사기꾼이에요. 같이 거대한 빵형하고 같이 수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친 사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XRP 시총 같은 거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빵형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코 묻은 돈일 수도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돈인데 그거 먹기 위해서 본인 얼굴에 떡칠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라 더 꿍꿍이가 있다고 이제 더 구린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슨 이 비트코인보단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놨다고 전했다. 왜 생뚱맞은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저는 왜 그런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 방송에서 말하기엔 너무 방송이 길어질 것 같고 어쨌건 영국의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글렌 허친슨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과거 인터넷 태생 초기 기업 가치가 과장됐던 패치닷컴을 예로 들며 패치닷컴이 아닌 구글과 같은 기업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예, 이게 핵심이네요. 가격은 투자에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전 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 그때 기사를 한번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투자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사실 진리예요. 자, 2016년도에 베리 실버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구글링 서칭을 하다가 이미지를 찾았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자, 리플은 XRP는 스위프트 2.0이다. 자, 이게 이 사람한테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DCG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일 수도 있죠.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이 구현하는 생태계일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캐스퍼 인터넷 오브 띵스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중요성, G캐시의 중요성, 프라이버시에 관한 중요성. 자, 어쨌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추종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오늘은 뭐 위로 갔자, 내일은 뭐 위로 가는 건 아니다. 밑으로 가야 된다. 포트폴리오도 계속 바꿔. 개인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꾸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스텔라를 활용하여 CBDC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개발한다. 스텔라의 개발 부서는 여러 디지털 자산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서 XRP하고 이제 관련해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라는 스텔라고 XRP는 XRP다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사실 성격상 봤을 때 똑같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XRP에서 딸려져 나온 게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은 배후에 IBM이라는 거대 회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뭐 CBDC가 됐건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까지 뭐 돌고 존재한다는 의미는 이런 코인들이 부흥을 할 거란 얘기예요. XRP가 됐건 뭐 스텔라가 됐건 그렇게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조금 까졌다고 1에 1비 하시는 분들, 새가슴들 그러신 분들은 코인 투자 저는 적극 그냥 말리고 싶네요. 오늘은 올랐으니까 웃고 내일은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랬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투자를 못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